안녕하십니까. 경희정보테크 기술지원부입니다. 지금부터 컴퓨터 응용가공산업기사 따라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입에서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선택해 주신 다음 평면 방법이 기존 평면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XY 평면 선택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치를 작업하기 전에 먼저 연속 자동 치수 기입을 비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각형 하나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하여 사각형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정 치수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사각형의 길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높이를 100, 다음으로 폭을 140으로 입력해 주신 다음에 이 선과 Y축의 거리를 70, 다음으로 위쪽 선과 X축의 거리를 5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끝나셨으면 다음으로는 원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아이콘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임의의 점에 원을 그냥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생성하셨으면은 다음으로 이 구속 조건 아이콘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먼저 원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으로 X축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곡선상의 점 구속 조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X축에 원의 중심이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정 치수를 입력해서 원의 직경값과 원의 중심의 거리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원의 직경을 80으로 입력해 주시고 이 원의 중심의 거리를 5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입력이 끝나셨으면은 이 선 아이콘을 선택해서 이 원과 접하는 곡선을 하나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원과 접하는 선 하나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선을 서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이 다 진행되셨으면은 추정 치수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의 거리를 10만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빠른 트리밍 기능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선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XY 평면 스케치를 마쳤습니다. 스케치 종료 아이콘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삽입해서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평면상에서 이번에는 평면 방법을 평면 생성으로 바꿔주신 다음 XY 평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10으로 선택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XY 평면에서 10만큼 떨어진 데이터 평면의 스케치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속 자동 치수 기입 메뉴를 비활성화 시켜 주신 다음 원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래쪽 XY 평면과 스케치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지 치수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을 하나 생성해 주시고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원 선택해 주시고 X축 선택해 주신 다음에 곡선상의 점 구속 조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되셨으면은 곡선의 원의 직경과 원의 직경을 60으로 입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 중심의 거리를 6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같은 원의 중심 위치에 또 다른 원을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의 직경은 5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셨으면은 선을 선택하여 이 60짜리 원과 접하는 곡선 하나를 위아래로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해 주시고 두 선을 연결하는 선을 하나 더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정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이 선과 이 선의 거리를 8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셨으면은 다시 한번 원을 선택하셔서 임의의 점에 원 하나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원을 선택해 주시고 데이텀 X축을 선택해 주시면 곡선상의 점 구속 조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추정 치수를 이용해서 원의 직경과 두 중심 간의 거리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의 직경을 34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 원의 중심과 이 전에 생성했던 원의 중심의 거리를 42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셨으면은 빠른 트리밍 기능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곡선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과 이 선 그리고 그 아랫선 선택해 주시고 닫기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크를 이용해서 두 원에 접하는 원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원의 곡선상의 점을 선택해 주시고 아랫 원의 곡선상의 점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반경값 200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평상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클릭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원호 기능에서 큰 원의 곡선상의 점과 아랫 원의 곡선상의 점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반경값을 입력해 주시고 형상을 확인해 주신 다음 마우스 클릭 버튼으로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성이 다 되셨으면은 다시 한번 빠른 트리밍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없는 선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이 완료되셨으면은 스케치 종료로 스케치를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XZ 평면의 스케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에 삽입 눌러주시고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평면 방법을 평면 생성이 아닌 기존 평면으로 바꿔주시고 XZ 평면 눌러주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스케치 작업을 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연속 자동 치수기 꺼주신 다음 선 선택해 주신 다음 위쪽에 선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의 높이를 10으로 25로 그리고 선의 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67만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택이 완료되셨으면은 아래쪽에 곡선 투영 기능을 이용해서 이 마우스 휠 버튼으로 이동시킨 다음 이 곡선 필터에서 단일 곡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원호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곡선이 투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곡선의 끝점에 선을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생성해 보시고 각도 값을 105도로 입력해 주시고 이 선의 높이를 24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입력이 되셨으면 다음으로 원호 아이콘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직선과 방금 생성한 선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60만큼 반경값 60인 원호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금 생성한 곡선상의 스케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삽입 들어가 주신 다음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이번에 유형을 평면상에서가 아닌 경로상에서로 선택해 주시고 방금 생성한 원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호의 길이가 퍼센테이지로 나타나 있는데 원호의 길이 퍼센테이지를 0으로 바꿔 주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좌표계가 현재 뷰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타나게 되는데 마우스 휠 버튼으로 회전하신 다음에 얼추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에 갔을 때 F8 버튼 눌러주시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 평면으로 뷰가 배치되게 됩니다. 여기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속 자동 치수 기입 비활성화 시켜 주신 다음 원호 입력해 주셔서 원호를 그냥 임의의 원호를 하나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호의 반경이 지금 이 X축에 정렬되어야 되기 때문에 후속 조건 아이콘 선택해 주시고 원호 선택해 주신 다음 X축, 데이텀 축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곡선상의 점 후속 조건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원호의 끝선과 그리고 좌표계 원점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 곡선상의 점이라는 구속 조건이 생성됩니다. 이 구속 조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마지막으로 추정 치수를 이용해서 이 원호의 반경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신 상태에서 스케치 종료 버튼으로 스케치를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D 스케치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D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입에서 이 메쉬 곡면에서 룰드 기능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면 스트링 1을 가장 아래쪽에 그렸던 형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단면 스트링 2를 이 위쪽에 그렸던 곡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단면 스트링 1과 2의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 버튼 눌러주셨으면은 다음으로 다시 삽입에 들어가셔서 이 스위핑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스위핑에서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위핑 곡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면 곡선 선택에 단일 곡선으로 마지막에 생성하였던 원호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으로 가이드 곡선을 저희 XZ 평면에 생성해왔던 이 위쪽 곡선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형상보다 이 곡면이 커야 되기 때문에 기능을 이용해서 이 단면의 길이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이 트리밍에서 트리밍 및 연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유형을 거리로 선택해 주시고 거리를 임의의 값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 이 곡면의 모서리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거리값만큼 이 형상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스케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방금 생성한 곡면을 잠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돌출 기능을 이용해서 이 안쪽 형상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리는 그냥 넉넉하게 이 곡면보다 높은 값으로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완료되셨으면 다시 한번
이 숨겨놓은 곡면을 표시하신 다음에 이 트림 바디 트리밍 기능을 이용해서 타겟을 바디로 선택해 주시고, 도구를 면 또는 평면 옵션에서 이 저희가 생성한 스위핑 곡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방향 반전 아이콘을 이용해서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 생성한 곡면을 따라서 솔리드가 잘려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방금 생성한 스위핑 곡면을 아래쪽 4만큼 옵셋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입에서 이 옵셋 슬러시 배율 탭에서 옵셋 곡면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옵셋 곡면에서 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거리를 아래쪽으로 4만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해주신 다음 방향 반전 아이콘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주셔도 상관없고, 옵셋 거리를 -4로 입력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성해 주신 다음에 기존에 있던 스위핑 곡면을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잠시 스케치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번째로 저희가 작업했던 스케치, 이 파트 탐색기에서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 스케치 타스크 환경에서 열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 하나를 새롭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이 같은, 중심점이 일치하는 곳에 원 하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생성해 주신 다음에 치수를 12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케치 종료로 다시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돌출 기능을 이용해 방금 생성한 원을 돌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꾹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곡선 선택을 안쪽에 있는 방금 생성한 원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한번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신 다음 이 음영 모서리 표시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작 값을 연장까지로 선택해 주신 다음 저희가 이 옵셋 곡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 값은 넉넉하게 해주시고, 부를 빼기로 선택해 주시고, 바디 선택을 이 기존에 있던 솔리드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셨으면은 이 곡면을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 형상 9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입에서 특징 형상 설계에 들어가 주신 다음 9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점 지정의 위치를 먼저 -70에서 +54 한 값과, 그리고 ZC의 높이를 10+8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직경을 24로 선택해 주신 다음 부를 결합으로 바디 선택을 기존의 솔리드 모델링으로 선택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되셨으면은 다음으로는 구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배 선택해 주신 다음에 유형을 모서리에서부터, 그리고 벡터를 Z축으로 지정해 주신 다음 이 아래쪽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고 15도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아래쪽에 큰 사각형을 돌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아이콘 선택해 주신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이 끝거리를 -10으로 부를 결합, 이전에 생성되어 있던 솔리드 바디와 결합시켜 주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형상 모델링을 마치겠습니다. 키보드 컨트롤 W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스케치를 모두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닫기 눌러주시고 다음으로는 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작 아이콘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 매뉴팩처링 아이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캠의 세션 구성에서는 그냥 캠 제너럴로 선택해 주시고 캠 설정을 밀 카운터로 설정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먼저 오퍼레이션 탐색기에서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신 다음 지오메트리 뷰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뷰로 변경해 주셨으면은 이 MCSB를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 MCS 지정 탭에서 MCS 좌표계를 이 좌측 상단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끝점에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MCS 빌 옆에 조그만한 플러스 아이콘이 있는데 플러스 아이콘 눌러보시면 워크피스 아이콘이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워크피스를 등록하기 위해서 워크피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공을 하기 위한 파트를 지정해 주신 다음에 다음으로 블랭크 지정을 눌러주시고 이 블랭크의 유형을 경계 블럭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 Z 플러스 방향으로 거리값을 10만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서 화면을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퍼레이션 탐색기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기계 공구 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계 공구 뷰 오퍼레이션 탐색기로 변경해 주시고 이 공구 생성 위쪽에 공구 생성 아이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성할 공구는 12 엔드밀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12짜리 엔드밀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밀 언더바 12로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이 직경을 12로 공구 번호를 1번으로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구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랜드밀 4짜리 보랜드밀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밀 카운터, 공구 하위 유형에서 보랜드밀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볼 4짜리 파이 4짜리 보랜드밀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밀 언더바 4로 선택해 주시고 볼 직경을 4 그리고 공구의 번호를 2번으로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구 생성해서 마찬가지로 볼 앤드밀 파이 2짜리 볼 앤드밀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제 사용자가 보기 쉬운 이름으로 설정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볼 직경을 2로 공구의 번호를 3번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구 생성을 마치겠습니다. 네, 생성한 공구들은 이렇게 기계 공구 뷰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계 공구 뷰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프로그램 순서 뷰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순서 뷰로 들어가 주신 다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퍼레이션 생성이라는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황삭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을 밀 카운터로 선택해 주시고 오퍼레이션 하이 유형을 이 캐비티 밀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으로 선택해 주시고 공구를 밀 12짜리로 선택해 주신 다음 지오메트리를 워크피스로 설정해 주시고 이름을 설정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캐비티 밀링 다이얼로그에서 설정해야 될 부분은 저희 스텝 오버를 1점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최대 거리를 5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삭 패턴을 외곽 따르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아래쪽에 절삭 내기 변수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 탭에서 절삭 순서를 깊이를 우선으로 바꿔주신 다음 패턴 방향을 안쪽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톡 탭에서 이 파트 측면 스톡을 0.5로 설정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절삭 매개 변수 설정까지 마치셨으면 마지막으로 이속 및 속도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황삭의 스핀들 속도를 1400으로 그리고 이속률을 100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 계산기 버튼을 눌러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래쪽에 생성이라는 아이콘을 눌러 보시면은 이와 같이 툴패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삭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쪽에 오퍼레이션 생성 아이콘을 선택해 주신 다음 이 카운터 아레아라는 툴패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구를 이 보랜드밀 4짜리 보랜드밀로 바꿔주신 다음 지오메트리를 이전과 마찬가지로 워크피스 그리고 이름을 설정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정해야 될 부분은 지오메트리 탭의 절삭 영역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영역 지정 아이콘을 선택해 주신 다음 컨트롤 A로 전체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Shift로 가공하지 않을 영역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객체 선택이 취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윗면과 형상을 선택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셨으면 이 드라이브 방법 탭에서 영역 밀링 옆에 있는 스패너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아이콘에서 먼저 이 스텝 오버를 1점으로 선택해 주시고 최대 거리를 1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삭 각도를 지정으로 바꿔 주신 다음 XC부터의 각도를 45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속 및 속도에서 피드와 스핀들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삭의 스핀들 속도를 1800 그리고 피드 값을 80으로 입력해 주시면 9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반드시 계산기 버튼 눌러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신 다음 아래쪽에 작업 탭에 있는 생성 아이콘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툴패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잔삭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퍼레이션 생성 아이콘 선택해 주신 다음 이 플로우 컷 싱글이라는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구를 파이 2짜리 보랜드밀로 선택해 주신 다음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지오메트리는 워크피스로 설정해 주시고 이름을 설정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잔삭에서는 따로 설정할 부분이 없고 바로 이속 및 속도에서 이 스핀들의 속도를 3700 그리고 이 피드의 속도를 80으로
바꿔주신 다음 계산기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생성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잔삭 툴패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구의 경로를 한번 검증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이 프로그램 순서 뷰에서 전체 툴패스를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공구 경로라고 있습니다. 공구 경로에서 검증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검증 아이콘 선택해 주신 다음 이 3D 동적으로 들어가 주시고 3D 동적에서 재설정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속도 적당한 속도로 지정해 주신 다음 재생 버튼 한번 눌러 보시면은 이와 같이 툴패스가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C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삭 툴패스부터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순서 뷰에서 첫 번째 황삭 툴패스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면은 아래쪽에 포스트 프로세스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 프로세스 메뉴 선택해 주시면은 이 포스트 프로세서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포스트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 두 번째인 밀3 엑시스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파일의 확장자를 NC로 바꿔주시고 출력 파일의 경로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저는 폴더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으로 된 폴더를 하나 생성해 주신 다음에 파일의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그냥 1번으로 설정하고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뭐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뭐 이렇게 단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황삭 NC 데이터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정삭과 잔삭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포스트 프로세스 밀3 엑시스 선택해 주시고 파일의 이름 황삭이 1번이었다면 정삭을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으로 변경해 주시고 파일 확장자를 NC로 바꿔 주신 다음 단위를 미터씩 파트로 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잔삭도 동일한 방법으로 파일의 확장자 NC로 바꿔 주시고 파일의 이름 3번으로 바꿔주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생성이 되셨으면 다음으로는 NC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줄을 모두 지워주신 다음에 G90, G40, G49, G80, G17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줄은 다른 툴패스도 동일하게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복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이 콜론이 나타나 있는 N 표시가 아닌 이 콜론 표시가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론을 지워 주신 다음에 N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블럭이 다 N으로 표시될 수 있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줄에서 N70 블럭에서 이 M08 절상류가 켜진다고 나타나는데 이 M08을 지워 주시고 이 네 번째 줄 S값 옆에다가 M08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눌러서 저장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NC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툴패스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따라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